안녕하세요. 부티비의 앤디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 계약은 3억 원 이상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집니다. 집값의 상승과 연동돼서 오른 중개보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와 더불어 중개서비스 개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개보수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의 중개보수 체계는 거래 금액의 늘어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집니다.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6억 원, 9억 원 등 경계 구간에 따라 요율이 커지면서 중개보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 매매 가격이 5억 9,900만 원이면 0.4%, 6억이면 0.5%의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매매 가격이 100만 원 오를 때 중개보수가 60만 4천 원이 더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격차는 매매 금액이 커질수록 심해집니다. 매매 가격 8억 9천만 원과 9억 원의 중개보수를 비교해 볼까요? 8억 9천만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보수는 445만 원인데요. 9억 원에 매매하면 최고 0.9%의 요율이 적용돼서 중개보수는 최고 81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거의 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지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6억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에는 매매는 0.5%지만 임대차는 0.8%까지 적용됩니다. 전세 거래 시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는데요. 우선 거래 건수 및 비중이 늘어난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는 9억에서 15억 원 이상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낮춰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는 최고 0.9%까지 적용됐던 요율을 0.7%로, 임대차는 0.8%를 0.6%로 각각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15억 원의 매매 및 전세 거래를 할 경우 중개보수가 300만 원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개보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 대비 상한 요율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는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 없이 상한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고객 유인을 위해 중개보수를 삭감해주는 제살깎기 경쟁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한 불만을 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고정 요율을 도입해서 상한 요율에 대한 이견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중개보수 개편과 더불어 중개 서비스의 질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부금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데요. 지금은 보장 한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개인은 연 1억에서 2억 원, 법인은 연 2억에서 4억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재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기관의 민원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참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코너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전화를 걸어서 뭐 하나 문의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둥 하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그간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가입 공인중개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민원도 상담해 준다면 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상 시설물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 주택 거래는 확인 설명서의 권리 관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비선호 시설에 대한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입지 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 전문성 확보 및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화 교육 및 프롭테크 등 신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개편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은 소비자 보호 및 중개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무자격자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함으로써 중개업계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이어간다면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위상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